사실 저도 뭐 다음 주제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중요한 주제가 돼버렸어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용한 내조하시겠다 하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최근 불거진 소식은 나토 정상회담을 가는데 인사비서관의 부인을 대동했다. 이 사람 뭐 수행원도 아닌데. 그리고 대통령실 설명도요.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좀 우아한데 일단 하 대변인 갔다 오시죠.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국가 안보에 관한 얘기들도 그 비행기 안에서는 오가요. 근데 그렇죠. 나토 정상회담이니까 예, 더더군다나. 네. 신원조회도 안 된 민간인을 국정 운영에 함에서 실무자로 일부 끼운다? 뭐 보수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을 할 것 같으면 신원조회에서 제대로 공무원에 준하게끔 검증을 받고 보수 주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일어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BTS도 뭐 동행했지 잠깐만요. 않느냐.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BTS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인서트로 한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육성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필요하면 외부 민간인도 데리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뭐 대통령 행사 때 보면은 뭐 저 뭡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 거기도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예, 그 유명한 뭡니까 우리 BTS. 네. 네. 말씀 주시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국민을 기망하는 거냐면 BTS가 문재인 대통령 수행한 게 아니에요. BTS가 그 외교 현장에 사전 답사를 하는 실무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인도 아니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전용기를 같이 타지도 않았을 거고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경우에 붙이는 게 되게 국민을 기망한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인이 시스템 바깥에서 국정 실무의 일부에 개입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특히 국민의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의 위험이 생기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방어하겠답시고 이치에 안 맞는 억지까지 쓰면서 하는 게 이게 국민을 되게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인규 대변인. 예, 뭐 대선 당시에 사실 양 후보 다 배우자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과까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 배우자에 대한 제2부속실 그 논란이 또 한동안 있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잘 정리가 이제 되어 오다가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좀 터지는 것인데 저는 공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공적 책임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사 구별하는 것은 기본 중에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 인사기획관의 배우자가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뭐 민간인도 함께 갈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BTS에 비유를 하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커버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저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것은 정권 초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보수 정권의 아픔을 많이 겪은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걸로 선을 저는 초기부터 좀 그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에 지금 여러 논란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위기를 돌파하려면 여러 어젠다를 가지고 지금 이 난국을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우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나오고 심지어 그 팬클럽의 회장이라고 하는 그 뭐 변호사님도 나와서 계속 이렇게 하는 모습들은 이 정권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는 그 팬클럽을 없애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진 않죠. 오히려 그 모 변호사란 분은 더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그 회원도 상당하고요. 본인이 원해서 만들어 준 거 아닌가요? 김건희 여사에게서 원해서. 사진 같은 거를 김건희 여사가 제공하지 않고서는 팬클럽 회장이 확보할 수가 없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길은 간단합니다. 약속을 지키던가,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조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던가, 약속을 못 지키겠으면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죄송하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난 뒤에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을 계속
문제가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거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이 팬클럽을 하고 또 사진도 제공하고 뭐 서울신문 일면 인터뷰도 하고 동물권이었죠. 이런 것들은 매우 이례적인 행보인데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대통령의 배우자도 사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상당한 조력자가 돼야 그렇죠. 됩니다. 네.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배우자는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 수행 업무 거기에 도움되는 업무에 한해서만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사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많은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이번 논란 같은 경우도 나토에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성과들이 좀 가려지는 그런 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상당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두 분 뭐 젊은 정치인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예. 모신 김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공동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씨가 네. 그만두시고 굉장히 활발한 발언을 하시고 네. 오늘이었나요? 뭐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뭐 규정이 안 되니까 또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네. 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에서 패하고 난 뒤에 직접 영입해서 인준했던 비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격으로. 그런데 그 당대표에 대해서 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별로 이게 국민들한테 좋은 시선으로 보일 것 같진 않다라는 그게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비대위원장 때 아니면 그 계속 연장선에서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끝난 거잖아요. 네. 사실상 전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민주당의 일반적인 태도가 잘못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본인과 다른 의견 그 중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가 민주당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게 뭐 못할 얘기들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공격을 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그 전당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당무위에서 다른 판단을 해서 참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민주당에 더 도움이 되는 길이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흥행은 됐을 거고요. 더 흥행은 됐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경쟁을 하고 선택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출마조차 못하게 하는 건 젊은 청년 정치인을 필요할 때는 쓰고 좀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했죠.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출마 자격을 줘야 되느냐 이것도 의문일 수 있는데요.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는 줄 수 없죠. 다만 네.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정무적으로 좀 판단해달라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비대위 입장에서는 또 한 명한테만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공정성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배려를 안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어른스럽지 못한 두 그 지도자급 그러니까 민주당의 현 비대위와 그다음에 사실은 지도자급이었지 않습니까? 당대표니까 네. 그 처신으로 인해서 전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진흙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남의 당 사정이지만 우리가 다 누가 자라날 게임을 해야 되니까요. 네. 저도 박지원 위원장의 그런 뭐 출마 자격 자체를 막는다 그러면 조금 자기모순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비대위원장 자체가 당의 대표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당의 정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당의 대표인데 그때는 자격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형식적인 규정 내세우면서 이젠 또 자격이 뭐 없는 것처럼 이제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형식 논리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은 조금 보기 안 좋은 것 같고 다만 전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전 전당대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고 봐요. 다른 의미에서.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당의 당수 입장에서 선거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 패배에 직접적 책임이 있죠. 근데 무슨 또 당대표가 지금 한 달 만에 뽑는데 또 나온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동의 못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장보다 사실상 더 높은 자리에서 모든 선거를 지휘했거든요. 그 총괄 책임을 지는 분 입장에서는 저는 박지원 위원장 못 나오게 만들 거면 이재명 후보야말로 더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이라도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네. 신인규 대변인은
박지원을 통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네. 다만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뭐 규정을 바꿔가면서까지 내보내 달라라고 하는 건 실제로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그 있는 규정에 준해서 판단을 한번 해달라는 건데 뭐 당무위에서 혹은 비대위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거죠. 그건 뭐 그것대로 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에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그럼 하나만 더. 저도 그 선거 과정에서 약간 의아했던 게 제가 아저씨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세할 때 이제 저를 봐서 민주당을 찍어주세요 이런 연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지원 당시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건 약간 좀 오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대선 때는 저희가 청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특히 여성 지지율도 떨어졌고 네. 근데 박지원 위원장이 뭐 N분방 문제 같은 것들 잘 처리하면서 여성 지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캠페인을 끌고 나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대위 원장을 하면서 박지원을 믿고 뭘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조금 당을 운영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별로 일관성 있는 당 운영을 안 했어요. 뭐 갑자기 586 용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또 아니라고 또 했다가 이랬죠. 네. 그 전에 자기는 이미 586 정치인들을 공천했어요. 네. 그리고 팬덤 정치를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팬덤이 가장 강한 정치인은 이재명 의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뭐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나와서 평가를 받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일? 저는 뭐 내일은 이제 윤리가 징계를 한다, 안 한다, 연기한다 셋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어떤 전망하세요? 선택지를 저도 뭐 예상은 못 하겠고 네. 어떤 선택지를 하더라도 윤리위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 가지 경우의 수 다 당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시작부터가 잘못됐다 이렇게 당연하죠. 생각하는데. 징계 개시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던 그 윤리위원들이 이제 나중에는 소명해야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해보시면. 개파 투쟁은 저렇게 위험하다라는 걸 일단은 다시 느끼고 있고요. 징계할 것 같아요. 유보하지 그렇습니까? 않으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게 징계 안 할 거면은 지금까지 끌어왔던 게 너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네. 하지만 그 징계가 옳다거나 타당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징계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잠재우고 소강시킬 수 있을지 그게 잘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일 이후에도 이준석 당대표는 뉴스메이커일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튼 젊은 분들하고 대화해서 좋고요. 또 이준석 당대표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분이어서 하여튼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하원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과의 광야의 토론자들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